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오늘 2월 24일 저녁인데요. 오늘 아마 뭐 검은 월요일 정도쯤 됐죠. 음, 어제 예상을 제가 이번 주 예상을 해드렸는데, 무색하리만큼, 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내일 시장에 대한 얘기 잠깐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HLB, 일단 두 종목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방에서는 제가 아마 조금 여러 차례, 최근 들어서 되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음,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얼마나 내가 갖고 있는 단타가 아니라 이제 스윙으로 접근을 하셨다가 지금 최근에 이 하락에서 어느 정도 물려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종목 자체를 스윙의 시각으로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내가 처음 매수했었을 때의 매수 사유가 일단 무엇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매수 사유에서 아마 차트는 대부분 다 이탈을 했을 것 같고요. 재료들이 내가 본 어떤 재료가 아직 살아 있고, 그 재료가 분명히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살아나기 시작할 때 되돌아오는 이 변곡점을 맞이하면서 돌아서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강하게 힘을 받쳐줄 수 있겠는지, 뭐 당장 뭐 그렇게 V자 반등 형태로 쫙 쳐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시간적인, 어차피 이게 한번 차트가 한번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올릴 때는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 있을지, 이제 그런 여부들을 조금은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라고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무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내 종목을 한번 돌아봄으로써 만약에 내 종목이 어느 정도 그 재료가 특별하게 없어서 내가 그냥 뭐 남들 얘기를 듣고 샀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래 보여서라는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그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난 이러이러한 이유로 매수를 했어 라고 얘기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증작 정리가 조금 되셨던 게 맞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전체적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나름대로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시장 눌림 때문에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테마주가 아니라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밀려 있는 거야 라고 나름대로 매수 사유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고 그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어려운 구간이지만, 이거 지금 코스닥 일봉인데요. 작년 이 7월, 8월 이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저하고 아마 계속 같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중에 내 종목이 확실하고 주인이 확실히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지수가 다시 반등을 주는 이 상황을, 이렇게 지수가 반등을 주는 요 시기에 내 종목들이 어느 정도는 올라왔어야 되겠죠. 물론 중장기로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뭐 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건 보는 시각이 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스윙으로 봤던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요 구간에서는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았겠죠. 보시면 VIP방에 제가 이 수익 인증 같은 거 했었을 때 보면 요 구간에서 인증했던 종목들 보시면 요때 고생을 했다가 올라와 가지고 매도를 했던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여기까지 해 가지고 쭉 이렇게 뭐 더 밀려서 올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구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지금 등락폭이 지금 강하죠. 굉장히 지금 등락폭이 강한 상태인데,
변동성이 심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이 시기와 제가 전에 이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 이 피크를 찍을 때까지 이 상황과 지금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데 이때는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었던 시기였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어떤 외부적인 악재, 이 의외의 돌발 악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밀려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분명히 지금 현재 제가 그 말씀도 한번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지역 감염으로 퍼졌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확산이 조금 진행되는 건 어떻게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일단 당분간은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는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확산세가 어느 정도만 꺾여 나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주식시장에서는 미리 선반영이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저녁 지금 제가 아까까지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일단은 지금 확산 추세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지금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국회 자체도 지금 폐쇄가 됐다라는 측면. 내일 예를 들어 그 국회의원 세 분이 양성 판정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조금 이 상황이 조금은 더 깊은 조정이 오거나 아니면 약간의 시간이 더 딜레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주한미군 대구 지역의 주한미군 쪽에 미군 가족들이 또 감염이 됐다라는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조금은 좀 확산 추세가 조금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을 뭐 나름대로 지금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제법 많이 뚫렸던 것 같고, 그게 이제 뭐 특정 종교를 제가 어떻게 뭐 비하하거나 나쁘게 발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대구 뭐 서대구 본부였던가요? 그쪽에 관리 총책임자 분들조차도 특정 교회에 계셨던 분들이었다라는, 그래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을 때까지 본인이 그걸 숨겼다라는 측면은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게 조금 커질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죠. 다만 하나 조금 다행스러운 면 중에 하나는 그동안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이었나요? 그 신천지 교회에서 그 교인의 명단이 쭉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650분 이상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오늘 200분 정도까지 일단 줄었고, 이 200분들도 거의 연락들이 다 됐다, 이런 얘기까지 일단 나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분들의 동선을 이제부터 다시 또 찾아가지고 그분들 접촉자들 또 이 관리가 또 들어가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 이제 시작입니다만, 지금까지 가장 불확실한 변수 중에 하나가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모르는 거였거든요. 그게 지금 연락이 안 되셨던 분들이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움직이고 다녔다라고 했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그래서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일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일단 그분들이 지금 이제 거의 연락이 다 됐다라고 하는 거는 당국의 이 감시망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좀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감독 이 망 안에 일단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당분간은 또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서서히 조금씩은 추가적으로 요 뭐 한 일주일 정도는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이제 줄어들어가는 모습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미국 시장 선물 시장이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죠. 지금 뭐 한 2.5% 전후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뭐 그거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우리 국내 상황이 정리가 아직 조금 덜 돼 있기 때문에 아직 확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추가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빠르면 내일 정도나 아니면 모레 수요일 오전 정도쯤이면 저점을 찍어주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함부로 지금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라인은 안 깰 걸로 봤는데 사태가 생각보다 지금 뭐 국회까지 지금 퍼지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다른 나라에서 다 지금 격리 추방시키고 있는 이런 사태까지 확장이 되고 나니까 이 부분이 지금 너무도 쉽게 뚫려버렸는데 사실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볼 수 있는 선은 이 라인입니다. 626 포인트인데 참 이때 말씀 참 많이 드렸던 그 자리였죠. 이 구간에서 정말 말씀을 많이 드렸던 구간인데 626 구간과 615 구간 요 구간 정도 라인이 마지막 마지노선이 되어야 할 겁니다.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자리까지 내주면 사안이 조금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 자체도 이후에 코로나19가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올라오는 거에 있어서 기간적인 측면이나 강도적인 측면이나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힘들보다 훨씬 더 약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노선은 615 포인트, 626 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조금은 될 수 있는 그 상황이 나와야 될 겁니다. 일단 오늘 갭으로 떨구면서 4% 이상의 하락이 굉장히 큰 하락인데요. 이 정도의 하락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내일은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뭐 갭 하락해서 출발을 하겠죠. 출발을 해서 아래 꼬리만 달고 마감을 해줘도 일단은 나쁜 그림은 분명히 아닌 향후 상황에서 나쁜 상황은 꼭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내일 시장 갭으로 하락한 이후, 갭으로 떨어져서 시작한 이후에 아래 꼬리를 살짝 주고 위로 올리든지 아니면 도지 정도를 만드는 그런 캔들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내일이나 아니면 모레 오전 정도 저점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지수는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지금 사실은 뭐 종목이 중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종목 자체는 테마주가 아니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단타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이 뭐 알아서 하시면 잘 하시면 되고요. 단타가 아니라 스윙이나 이런 아니면 초보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테마주들 카더라 방송 가지고 따라 들어가시지 마시라고 높은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시지 마시라고 정말 거짓말 좀 못하면 수백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테마주 같은 경우 지금 이 코로나19와 관련돼 있는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위험 리스크를 안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는 신용이나 이런 거 쓰시면 안 되는 시기라는 건 이건 생각을 해보시면 계속 지금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더 많이 떨어졌지만 당분간은 일단은 뭐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는 쪽이 어느 정도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었고요. 물론 제가 예상이 틀렸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신용이나 이런 걸 지금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이 끝이 아닐 수 있잖아요.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현금을 집행하시지 않는 게 더 좋은 시기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신용을 쓰신다 그러는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종목에 대해서 지금 뭐 말씀을 좀 드려본다고 한다면 HLB 같은 경우 사실은 이 9만 원대 살짝 깨더라도 다시 올려가지고 9만 원대를 올려주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 종목의 어떤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이 박스권을 이탈했잖아요. 하향 이탈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런 종목들이 한두 종목이 아니죠. 거의 대부분이죠. 오늘 이탈을 한 게 그나마 늦게 이탈한 거고요. 대부분 그 이전에 박스권 하단 이탈한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오늘만 해도 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1237개가 하락을 했어요. 오늘 올라간 종목이 89종목, 상한가까지 치면 92종목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오늘만 그랬던 게 아니라 계속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탈을 한 건 사실 되게 늦게 이탈한 거 중에 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일도 시장이 밀리고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자체적인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시장 밀리면 사실 크게 방법은 없습니다. HLB 같은 경우 대부분 종목들 마찬가지고요. 제가 보는 선에서는 한 8만 한 3천 원 전후, 뭐 8만 3천 원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8만 3천 원 전후, 요 라인 정도 같으면 굉장히 자리도 매력적인 자리 구간 정도에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더 이상 밀릴 수 없는 구간까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형태라고 한다면 내일 아랫꼬리 달고 9만 원대 위로 다시 올려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정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내일 9만 원대까지 안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시장이 안 좋은데 뭐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내일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에 갭 하락한 이후에 아랫꼬리 살짝 달고 위로 약간 몸통을 만드는 윗꼬리 살짝 주면서 요런 정도의 캔들만 나와줘도 일단은 전혀 문제가 없는 그림이 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조금 더 올려주고 그 다음날 올려서 이렇게 해서 안착을 시키는 그림이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의 상황과 무관하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뭐 확언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내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일 정도이거나 모레 오전 정도의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그 시각에서 봤었을 때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약에 모레 오전에 저점을 찍는다라고 본다면 내일 하루 더 밀린 이후에 모레부터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차원의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가장 큰 문제인데 시장 자체의 예상이 뭐 틀리면은 제가 사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시장이 의외적인 상황이 지금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뭐 8만 1,000원에도 지금 1,500원 정도에도 있는데 요 자리도 뭐 나름대로 상당히 강한 자리라고 볼 수 있죠. 일단은 지금은 종목보다는 시장이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매수라든지 이런 거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맞다. 내일 만약에 저점을 찍어준다 하더라도 내일 매수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다. 확실하게 일단은 돌아서는 걸 보고 가도, 조금 높이 사더라도 확실하게 돌아서는 걸 보고 사는 게 더 낫지, 지금은 섣불리 뭔가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는 게 맞지, 지금 상황은 일단은 시장이 진정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장 진정될 때까지 이 라인을 안 깨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안 깨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라인을 깨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이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그림, HLB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그 그림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거 넘어갈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지금 그리고 있어요. 분명한 건. 근데 차트상으로 너무 많이 이게 하락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힘을 응축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힘을 응축시키기 위해서는 이거 보세요. 이 지금 여기 구간 마찬가지지만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이 고통을 겪었던 구간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구간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기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라인은 안 건드는 게 좋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시장 상황이 더 중요하고 8만 한 2-3천 원대 정도 라인까지를 최대 저점으로 보고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든 시기인데요. 지나갈 거지 않겠습니까? 다들 기운들 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